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. 22번은 점화식에 대한 문제인데요. 이 점화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계산도 많이 해야 돼요. 문자도 많이 써야 되고, 하나하나의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,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, 가지수를 나눠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깨끗하게 쓰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참 신중하게 계산해야 되고, 안 틀리려고 노력해야 돼요.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. 자, 가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곱해서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두 가지겠죠.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텐데 이 점화식의 구조상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안 돼요. 왜 그러냐?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면 음수니까 위쪽을 따라가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제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. 0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.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면 안 되는 거죠.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면 됩니다. 요거를 알고 문제를 풀면 계산 과정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. 그걸 몰라도 실제로 계산하다 보면 또 알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플러스 플러스가 돼야 된다. 라는 거 알아두면 좋고, 몰라도 뭐 정답을 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계산이 뭐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. 자,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표현법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, 나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로선을 하나 긋고요. 가로선을 하나 긋고 윗줄에다가 항 번호를 씁니다. 아래줄에다가는 실제로 항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 항이 x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세 번째 항이 x라는 식으로 쓴다라는 얘기인 거죠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여러모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표현을 썼을 때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자, 보통 다른 점화식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 항이 주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7번째 항이 주어지고 첫 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. 세 번째 항을 이렇게 지금처럼 x라고 둔 상태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해냅니다. 그래서 그 두 개를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x값을 찾아내는 형태로 해서 세 번째 항을 먼저 찾아볼게요.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보통 항이 주어져 있으면 참 좋겠으나 그 주어져 있는 항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면 되는 거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항들을 이 관계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지금은 항이 주어져 있는 항 자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보고 세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다섯 번째 항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경우의 수로 굳이 따지자면 네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. 세 번째 항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 형태의 네 번째 항이 만들어질 거고요. 각각에 대해서 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다시 두 가지씩 나눠주면 총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항이 아마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해볼게요.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윗줄에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쳐보십시다. 그런 경우에 네 번째 항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곱을 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x제곱이 돼요. 물론 이 x제곱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. x제곱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. 요거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거죠. 이게 x가 0이란 얘기죠.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0이란 얘기죠. 이 0은 당연히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니까 0, 0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 다섯 번째 항도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세 번째 항이 0이면 제곱해서 0 될 거고 다시 등호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똑같아지는 거죠. 우리가 이 세 번째 항 x 요거를 한 개를 지금 구해낸 겁니다. 0 이렇게요. 이렇게 한 개를 구해낸 거고요. x제곱이 양수다라고 하면 밑에 걸 따라가는 거죠. 네 번째 항이 x제곱인 거니까 여기다가 x제곱을 대입해서 이렇게 다섯 번째 항을 찾아낼 텐데, x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양수라는 얘기는 0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.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번째 항, 다섯 번째 항을 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요. 기본 조건은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똑같다니까 요거는 세 번째 항 x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죠.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거니까
2에 1,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면 되겠네요.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. 우리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와 0이 아니다를 통해서 만든 답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만족시켜 줘야 돼요. 1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.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을 때 음수니까 이렇게 제곱해서 4분의 9가 될 거고 양수니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두 번째, 세 번째 항을 찾은 거죠.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 있겠네요. 자,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항을, 세 번째 항을 두 가지를 찾아냈고요. 이제는 똑같이 세 번째 항을 x라고 하더라도 양수라고 치고 한번 또 세 번째 항을 찾아볼게요. 양수라고 하면 밑에 걸 따라가는 거죠. 그럼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. 만약에 x가 양수라고 했죠.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건데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x 자체가 양수라고 해서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죠. 두 가지로 다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.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뭔 뜻이에요 이게?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이 다섯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. 요 경우라면 x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. 요게 x가 되려면 역시 방정식을 풀어보면 다섯 번째 항이 세 번째 항 x가 다시 되려면 제곱해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x라는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죠. 요거 넘어가면 여기가 13으로 바뀌면 되겠네요. 1, 4에 1, 9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역시 1 아니면 4분의 9인데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.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요 다섯 번째 항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한다면 1은 될 수 없고요. 4분의 9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보다 크니까 가능하죠. 그래서 세 번째 항을 찾았는데요. 4분의 9가 될 수도 있군요. 자,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역시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양수가 될 수도 있겠죠. 요거 반대겠죠. x가 아마 2분의 3보다 작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양수였을 때는 밑에 걸 따라가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죠. 다섯 번째 항이. 얘가 다시 뭐가 되면 된다고요? 세 번째 항 x가 되면 된다고요. 역시 방정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x가 되는 거니까 3x가 3 돼서 x가 1 되면 되겠네요. x1이라고 하는 거는 양수도 맞고요. 2분의 3보다 작다는 것도 맞으니까 요것도 역시 세 번째 항으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군요. 총 세 번째 항을 아쉽게도 4개나 찾아냈습니다.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들을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1차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다시 2차전으로 가야 돼요. 또 해보십시다. 역시 가로선을 하나 긋고요. 위에다가는 항번호, 아래다가는 항을 쓰도록 합시다.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, 두 번째 항이 있을 거고, 세 번째 항이 있을 텐데 이 세 번째 항이 지금 네 가지나 있을 수 있었어요. 세 번째 항을 0이라고 한번 해서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찾아볼게요.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둘 다 양수가 된다라는 걸 안다면 무조건 밑에 있는 식만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과정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. 그게 아니고 위에 것도 한번 하고 아래 것도 한번 하면 계산 과정이 조금 늘어나겠죠. 네. 두 번째 항은 A라고 해보십시다. 근데 이 A는 양수라는 게 거의 보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A를 대입해서 세 번째 항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고요. A는 2분의 3이 되면 되겠네요. 그죠? 2분의 3은 양수인 것도 맞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. 이건 2분의 3이 되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항이 2분의 3이었다. 첫 번째 항을 또 A라고 해보십시다. 이번에는 이 첫 번째 항도 양수가 되는 게 확실하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두 번째 항 2분의 3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이번에는 2분의 3이 돼야 되고요. 노란색으로 계속 풀고 있었네요. 마이너스 2분의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4분의 9, 4분의 3이 되면 되는군요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첫 번째 항 중에 한 개를 찾아낸 겁니다. 0이었을 때 4분의 3 하나를 찾아낸 거죠. 자, 이 과정을 또 되풀이해야 됩니다.
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해보십시다.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. 두 번째 항을 A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거고요.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4분의 9가 되면 되는 거네요. 아이고 마음이 급해서 4분의 9를 찾았습니다. 첫 번째 항은 A라고 하고 다시 A를 또 찾아줘야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이번에는 4분의 9가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3이 되면 되겠네요.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항을 찾았죠. 여기가 8분의 3이 되면 돼요. 0이었을 때 4분의 3 하나,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을 때 8분의 3 하나 이렇게 총 두 개를 찾았습니다. 세 번째는 4분의 9로 해볼까요? 4분의 9. 4분의 9는 8분의 3 있죠? 이렇게 미리 해본 거는 그걸 따라가면 되겠죠? 8분의 3. 어차피 얘도 양수 똑같은 조건이었으니까. 8분의 3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? 첫 번째 항을 A라고 해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8분의 3 되는 거고요. 요거는 마이너스 8분의 83, 24. 8분의 마이너스 21 되는 거니까 16분의 21이 되면 되겠네요. 첫 번째 항이 16분의 21. 세 번째 첫 번째 항을 찾았네요. 세 번째 첫 번째 항 좀 이상하다. 그죠? 어쨌든 16분의 21을 찾았고요.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. 1로 해볼게요. 1. 여기가 1이었다. 여기를 A라고 하면 역시 양수일 테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가 1 되면 되겠네요. 그죠? 1 양수 당연히 되겠네요. 1은 1로 가는 거니까 이 1도 또 1로 가겠죠? 1이요. 약간 미심쩍이면 실제로 계산해 봐도 괜찮고요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 4개를 찾았습니다. 1도 있고요. 16분의 21도 있고요. 또 8분의 3도 있고요. 4분의 3도 있습니다. 첫 번째 항에 들 수 있는 게 4개가 있고요. 얘네 4개를 다 더하면 아마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겠죠. 이렇게. 계산 과정과의 싸움입니다. 얼마나 계산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느냐. 표현법도 중요합니다. 아마 연습지 같은 게 있을 테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처럼 풀면 나 정도의 실력이 나오나요? 어쨌든 요렇게 계산하는 거. 줄 긋고 이렇게 중간중간 선도 그어주면서 좀 깔끔하게 보이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도록 계산은 다른 곳에서 막 하고 이런 것들 좀 필요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끝.